안경 또 왜 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네? 갑자기. 노 메이크업. 자, 그래서 줘봐. 오늘 내가 쓰고 할래. 내가 쓰고 해야지. 야. 내가 쓰고 해야지 그나마 재밌지. 어때? 좀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안경이 혹시 내가 얼굴이 큰가 봐. 이게 짧네. 대가 짧어. 안 되겠어. 짧게. 이게 짧아요. 이게. 예. 와. 이게 그러니까 머리 통이 큰 거지. 이거 자체가 크구나. 그렇지. 와, 장난 아니네. 머리 둘레가 제가 쌀발하잖아요. 와, 이거 안경 엄청 큰 건데 이거 이렇게 막 남아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댓글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또 댓글에 글을 써주신 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효섭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제 아침마다 모닝 베이스볼도 보고 바로 댓글화까지 보고 출근을 하는 피곤한 아침인데도 야구라 덕분에 아침을 야구와 제대로 함께 할 수 있어서 피로가 날아가고 너무 좋아요라고 딱 올려주셨네요. 여러 구라쟁이 분들을 살리고 계세요 지금. 강우천 아나운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만큼 다른 일거리는 없고 여기에 이제 몰빵을 한다. 아니,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아침 시간에 집에서 누워서 그냥 누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 아침 8시에 예. 9시까지 방송이 하나 잡혔습니다. 네네. 근데 개런티가 세요. 네. 얼마나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예.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와야 된대요. 8시부터 9시까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모닝 베이스볼을 계속 하겠습니다. 없을 것 같으니까 미리 그냥 아니. 다니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봤을 땐 그런 프로그램을 출연해서 뭐 잠깐의 돈을 버는 게 1년짜리야. 한번 좀 괜찮아. 좀 생각해볼게요. 그래도 250에다가 한 달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모닝 베이스볼을 런치 베이스볼로 바꾸면 되잖아. 런치 베이스볼로 바꾸거나 아니면 디너 베이스볼로 바꾸거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 본심이 나왔어요. 아닙니다. 본심은 이 모닝 베이스볼이 길게 봤을 때는 더 우리 야구라의 미래도 그렇고 저희의 앞을 봤을 때도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모닝 베이스볼이 조금 길어지게 되면 네. 이제 가족과도 조금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왜요? 그거는 맞다. 네. 그거는 맞다. 이미 지금도 욕을 한 바가지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자 바로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구라에 올려주신 질문을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디귿비읍티은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리그 차원에서 가장 취약한 포지션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투수죠. 투수. 이거는 투수다. 왜냐하면 이제 KBO 리그 내를 보더라도 그렇고 네. 그 개막하고 나서도 또 점수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타자들의 능력이 뛰어난 건지 아니면 투수들의 기량이 떨어지는 건지 이렇게 양론으로 갈리더라고요 보는데. 근데 이제 늘 사실 뭐 야구 팬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잘 이제 경청을 해보면 국제 대회 나갔을 때 확실히 투수진이 많이 딸리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리그 저도 중계를 좀 많이 하고 야구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지만 확실히 투수들의 어떤 그 저변 확대가 분명히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투수의 포지션이 아무래도 이제 국제대회를 보더라도 제일 취약한 포지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일본처럼 좋은 투수들이 우르르 쏟아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는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야구팀이 100개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100개 미만을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진짜 좋은 투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1,500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개수 차이가 지금 몇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취약한 포지션은 투수 포지션이라고 봐야겠죠. 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웹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웹님 당구 손님이시죠. 오랜만에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요즘 타자들 타격할 때 보면 손목에 관해서 여러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손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안 좋다고들 하는데 혹시 손목을 사용해서 좋은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당겨칠 때만 좋은 걸까요? 그리고 강캐님 아침 라디오 나올 때도 종종 들었었는데 다시 아침에 자주 볼 수 있으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타격 이론이라는 게 정확하게 정의가 안 내렸을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손목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빠른 투도 손목으로 많이 쳐. 근데 그게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팔보다는 오히려 이제 몸통으로 스윙이 시작해서 팔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사실 이렇게 사실 스윙의 정의가 예전보다는 바뀌었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여기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 부분은 손목을 사용해서 좋은 점, 손목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겠죠. 최대한 적게 이제 몸통으로 시작을 해서 몸통이 돌아가면서 팔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이런 스윙 궤도가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스윙으로 이제 평가를 받죠. 근데 네. 당겨칠 때만 좋은 거냐? 이건 아니죠. 네. 왜냐면 오히려 저는 밀어칠 때 손목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몸쪽 같은 경우에는 몸통으로 돌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감아채면 되는데 오히려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팔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깥쪽 공이 딱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그 바깥쪽을 따라가는 어떤 그 시선이라든가 몸의 어떤 그 움직임, 방향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가면서 회전보다는 오히려 상체를 이용한 타격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깥쪽 공략을 할 때는. 네. 그때는 오히려 손목이 아니라 팔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죠. 네, 팔의 움직임이 중요하고 최소한의 어떤 그 손목의 움직임으로 마지막 컨택을 하는. 그러니까 손목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가 없죠. 네, 아니, 바깥쪽 근데- 공략을 할 때는. 예, 이게 느린 그림으로 보면 선수들 잘 맞은 타구들 날아갈 때 홈런 타구들 보면은 맞은 다음에 그 골프에서는 릴리즈라고 하는데 이렇게 펴주는 게 돌아가는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쭉 뻗으면서 네. 이렇게 배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비거리도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네.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팔로스로가 좋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맞고 나서 이후에 이후에 타구가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간다는 이론이 있죠. 네. 분명히. 왜냐면 쭉 뻗어준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이제 공이 맞고 그 이후죠. 그 나가는 그 시간까지 밀어주는 건가? 밀어주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배트에 맞고 나서 이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긴 거죠. 조금 더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이 날아가서 맞을 때 끝까지 이제 힘을 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팔로스로가 조금 더 길게 되면 타구의 비거리가 조금 더 멀리 나온다는 뭐 이런 어떤 이론들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박건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투수는 숫자 카운터를 포수 뒤에 보지만 심판은 어디서 보나요? 개막 전에 폰세가 3초 남았는데도 경고하던데, 그러니까 심판 주심은 어디에? 외야 이쪽에 있잖아요. 아, 이게 거기를 투수와 보는구나. 포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왜냐면 포수도 있잖아요. 이제 백넷 뒤에 포수 뒤에 있으면 감독이나 코치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왜냐면 나와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돼. 그럼 매번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광판 옆쪽에다가 이제 피치클락을 대부분 설치를 해서 네. 야수들은 포수 뒤에 있는 그 피치클락을 보고 나머지 이제 심판이라든가 주심, 특히 주심, 포수, 그다음에 더그아웃에 있는 감독, 코치 선수들은 다 대부분 그 전광판 옆에 있는 피치클락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확인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질문 소화했고요. 자 바로 MLB 파크 들어가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강 수준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누구 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지? 롯데 그냥 급이 다르네요라고 했는데 롯데가 지금 개막 2연패인데 아주 두 경기 모두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실책도 많았고 뭐 선발 투수였던 반지 박세웅 다 무너졌죠. 네. 그리고 득점도 사실 많이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롯데가 이제 SSG한테 개막 2연전을 내주면서 힘들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경기 내용이 더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아. 근데 조금 실망이 좀 깊어질 수 있는 이유가 예. 저는 그래요. 근데 시범 경기도 롯데가 좋았단 말이에요. 특히 마운드가 평균 자체점이 거의 뭐 탑3 안에 들어갔으니까 마운드가 좋아졌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개막 2연전에 두 경기 모두 두 자릿수 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수비 실책도 많았고 타자들은 득점권 상황에서도 또 점수를 많이 내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LG 트윈스한테 공수주 완패를 당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좋지 않게 지금 시즌을 스타트하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이제 큰 차이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팬분이. 이창섭 위원이 네.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LG 트윈스는 포스트 시즌을 하고 있는데 롯데 자이언츠는 시범 경기를 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LG 트윈스는 정말 베스트 전력을 갖고 한 경기 정말 이기려고 어떤 그 최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롯데는 너무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이 문장 하나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참.
패배 원리 개막전은 그 결국에는 실책이 좀 빌미였었고 또 개막 일요일 경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홈런을 또 잠재웠어요. 5개, 두 이게- 경기 7개를 맞았습니다. 이게 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납득이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너무 홈런을 잠재서 그렇죠.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허탈한 거죠 팬들은. 그런 걸 생각을 해보자. 잠실구장은 홈런이 제일 안 나오기로 유명한 구장인데 거기서 두 경기 7개를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구장에서 했었다고 한다면 더 많이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추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세영 선수를 그러니까 두 번째 경기인 일요일 경기에 올렸던 이유가 이제 다음 롯데 경기가 SSG와의 문학에서의 경기인데 네. 그 거기는 경기장이 좀 홈런이 잘 나오는 작은 경기장이다 보니까 박세영에게 좀 부담을 덜 주겠다 그래서 잠실에 올렸는데 오히려 5방 막 맞아요. 터지니까 아, 이 롯데자이언츠 팬분들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어떻게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 그러니까 지더라도 어떤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지느냐. 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팬들은 그러니까 다음 경기를 기대케 하고 집으로 가느냐 아니면 아휴 야 올해 롯데 또 안 되겠구나 네. 이렇게 실망하면서 가는 것 이게 두 가지로 사실 저는 갈린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기면 당연히 기분이 좋겠지만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후자인 것 같아요. 예. 야 이거 야, 이거 올해도 개막전 2연전 보니까 올해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경기 치렀습니다. 네네네. 예, 142경기가 또 남아 있고 이게 야구의 흐름이라는 게 갑자기 또 어떤 하나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다시 이제 흐름이 바뀌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뭐 개막 2연전에 뭐 허둥지둥되는 모습, 투수들이 뭐 홈런 많이 맞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앞으로 뭐 홈런을 더 많이 때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승리하는 모습을 조금 더 많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하면서 롯데자이언츠를 또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아니 홈 신구장 선발 유현진을 안 쓴다고. 요거는 이제 폰세 선수가 이제 등판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죠. 네. 로테이션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저는 조금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유현진을 그렇게 쓰는 것도 내가 봐 사치다. 네, 왜냐면 가장 좋은 지금 뭐 폰세가 시범 경기를 통해서 가장 좋은 구위를 또 뽐냈고 지금 하는 성적을 바로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네, 유현진을 선발 카드를 개막전에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폰세로 일단은 시작을 해야지 뭔가 한화가 시즌 초반에 뭔가 흐름을 좀 잡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양반된 시선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폰세가 등판을 해서 신구장의 홈 개막 경기에서의 승리를 거둔다면 또 그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승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경기를 이제 이기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 개장 경기에서 팀의 상징인 선수가 선발을 맡는 경우들이 그동안 종종 있었죠. 그렇죠. 많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데 유현진 선수는 또 특별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메이저리그를 뭐 10년 이상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야구를 통틀어서도 박찬호 선수 다음으로 정말 메이저리그에서 또 활약을 또 많이 했던 투수잖아요. 네. 그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 상징성보다는 그냥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을 그리고 좋은 경기력을 보이겠다, 흐름을 잡겠다라는 김경문 감독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네. 요 볼까요? 개막전 마이티켓 KBO 구단 연령대 분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20대가 많아요. 그렇죠? 보세요. 다 20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각종 그 규제들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다 이제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규제라고 사실 봐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 특히 이제 야구는 룰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 시간도 길어지고 처음에 야구에 입문하기도 어렵고. 그게 어렵죠. 네, 그래서 사실 메이저리그가 그러면 경기 시간이라도 줄여야겠구나. 왜냐면 젊은 세대들이 NBA로 다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 농구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12분씩 4쿼터, 길어봤자 2시간이란 말이에요. 야구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전형자수 잡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길게 안 보냐면 그래서 쇼폼이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요. 롱폼은 아예 보지도 않는데 네. 물론 요즘엔 좀 트렌드가 바뀌긴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의 야구를 해서 약속도 못 잡는다 그러면 안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KBO 리그는 20대들이 전체적으로 다 20대가 지금 높아요. 지금 이제 개막 5개 구장의 그 20대들이 좀 예매율이 높다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KBO 리그의 이제 젊은 선수들이 네. 이제 약간 스타성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특히 올해는 좋은 신인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베테랑이라고 평가를 받는 선수들도 성적을 좀 잘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보면은 나 혼자 산다에 기아 선수들도 막 나오고 그랬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 예능에도 좀 나오고 하면서 어필도 좀 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미디어하고도 친해진 것도 있고 해서 네, 요거는 사실 메이저리그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사실 20대가 야구를 좋아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봐야 돼요. 완전 긍정적이고 또 그럼요. 여성 팬들이 늘었다는 그럼요. 것도 긍정적인 그럼요. 거고 크보빵 가격 더럽게 비싸네요. 이게 크고빵이에요? 여기 이제 빵을 사면 그 안에 있는 스티커 김지찬 선수의 스티커를 받으셨는데 이게 재밌는 게 그 팀에 있는 선수가 나오는 게 아니래요. 다 랜덤으로 그냥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랜덤이에요. 그래서 야 그러면 오히려 그 어떤 팀을 좋아하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네. 사기가 약간 꺼려지겠다. 그러니까 이게 잘 골라야 돼. 내가 예를 들어 아니 고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빵을 잘 골라야 된다는 네.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느 팀인데 그 팀 빵을 골랐다고 우리 선수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 내 말은 그거는 빵을 잘 고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거나 잘 찝어야 되는 거죠. 잘 집어야 돼. 네. 예. 그냥 눈 감고 씹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좀 아쉽다. 예. 그럼 만약에 진짜로 빵을 어떤 선수를 이제 뽑고 싶어가지고 빵을 샀는데 자기가 진짜 싫어하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빵 맛도 더럽게 맛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예전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피카츄였나? 빵도 버리고 스티커도 버리는 분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있어, 진짜로. 웬만하면 빵은 먹는데 빵도 버리더라고. 아 근데 빵은 먹겠죠. 빵은 드시고 선수 카드는 버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싫어하는 팀도 있고 네.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면 싫어하는 선수도 분명 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예, 그러면 만약에 진짜 싫어하는 선수가 나오면 누구 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야 이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KBO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데요. 제가 빵 그래서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제가 모닝 베이스 볼 때 매일 하나씩 뜯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뜯을 건데 어떤 선수들 걸만 계속 나올지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희 댓글아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개막했으니까 또 새로운 궁금증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 강성철의 모닝 베이스볼을 시작한 이후에 구독자가 조금씩 마지막 이 숫자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게 느끼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더디긴 더딘데 네네.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도 방향 아니겠습니까? 방향이죠. 예. 일단 우리는 나가고 있다. 근데 저는 속도예요. 예. 속도를 조금 더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좋네. 좀 그리고 저 아침에 좀, 네. 7시 반 좀 힘든 건 아는데 예. 텐션도 좀 더 올려주시고 알겠습니다. 텐션 올렸어.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볼게요. 아 지금 미치겠다 진짜 네. 아침에 텐션 끌어 올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야구로 나간다. 댓글 끌어 올려.